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여론이 난리 나니까 이제 와서 양육비 준다고 하더라. 이 입장문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사태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여태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양육비를 주겠다. 자, 이 사태도 많은 분들이 굉장한 분개함을 느끼고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좀 빠르게 훑어보자면 이 전 며느리인 A씨가 이러한 말을 주장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이 망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땐 방관하고 무시하더니 세상에 알려지고 비난받으니 사람을 무시하며 아무것도 모른 척 방송에 나온 죗값이다. 앞에서는 국민사과, 뒤에서는 그 아들이 법으로 대응하시는 모습 아주 보기가 좋다. 그대로 쭉 변함없이 가주셔라. 여론이 난리가 나니 밀린 양육비를 주겠다며 준비 서면이 왔다. 억울해요. 부모 잘못? 방관했잖아요. 도와달라고 목이 터져라. 요청해도 묵인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양육비가 사실 재판부에서 이미 위자료 3천만 원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라 라는 명령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물론 해당 소송이 항소심 진행 중인데 이건 제가 알기론 전 며느리가 오히려 양육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소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법원에서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위자료도 줘라, 양육비도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홍서범 조갑경 두 시부모는 공식 입장문을 냈었죠. 사과하며 내용과 실제가 달랐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며느리가 분개함을 느꼈느냐. 자신이 이렇게 망쳐질 때까지 완전 무시를 하고 방관하더니 그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활동을 해온 죗값 아니겠냐. 앞에서는 국민 사과했지만 뒤에서는 그 아들은 법적 대응 고소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이 난리가 나니 이제 와서 밀린 양육비를 주겠다며 준비 서면이 왔다. 부모 잘못 억울하냐? 방관하지 않았냐? 내가 도와달라고 목이 터져라 요청해도 이때까지 묵인해왔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준비 서면이 뭐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제출하는 소송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주장한다라는 서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송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인데 이 준비 서면이 전 며느리에게 위자료가 아니라 양육비로서 도착이 했다라는 거는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나 전 며느리에게 이제 밀린 양육비를 주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을 서면으로 했고 그 서면이 아마 이 전 며느리에게 도달이 됐던 게 아닐까. 밀린 양육비를 주겠다며 준비 서면이 왔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양육비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전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항 자체가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식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의 방송 생활은 이제 끝이 나버렸네. 뉴스에도 나올 정도면 이제는 방송 끝이지 뭐. 돈을 많이 벌어놨을 거 아니야. 이젠 딸내미들도 밖에 나가 일해야겠네. 돈줄 다 끊긴 것 같다. 차, 이런 말들이 막 쏟아집니다. 도대체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법적 대응을 했다. 라는 며느리의 2차 폭로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제가 조금은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계속하여 방송에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방송을 출연해 오던 이 두 사람이 뭐 아시겠지만 막대한 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요즘 연예인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두 사람이 가족 예능 모습으로 방송 출연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방송 활동을 오래 해온 만큼 그만큼 방송 수입이 많았다라는 것은 팩트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론이 난리 나니까 왜 양육비를 준다라고 전 며느리가 비난을 했느냐. 두 사람의 방송 수입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말을 했죠. 이때까지 내가 그만큼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 절규할 때는 방관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며 방송에 나오더니 바로 그 죗값을 치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직접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했느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홍서범 조갑경 으리으리한 90평 펜트하우스를 공개했다. 신발만 300켤레다. 어마어마합니다. 야, 90평이고 그냥 90평 집이 아니라 무려 펜트하우스에 사는 모습을 이게 언제 공개가 된 거냐? 불과 작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방송 수입이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다 큰 두 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 들어왔음에도 함께 데리고 살면서 괜찮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홍서범 씨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좀 살펴보면 이 네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갑경 씨와 두 딸, 홍서범 씨가 이렇게 있는데 당구 큐대를 식탁에 올려두고 막 이렇게 치는 모습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안 봐서 모르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이 네 명에서 굉장히 오순도순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아들은 어디 있었느냐? 지금 외도를 한 아들은 이미 축구 선수로 성장했다가 필라테스를 하던 강사였던 전 며느리이자 전 아내를 만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이 방송을 찍을 당시, 그러니까 90평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홍서범 씨가 딸들과 함께 오순도순 지내던 이 당시가 제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2025년입니다. 며느리가 이 홍서범 씨의 아들인 홍석준 씨와 소송 분쟁이 터지고 있었던 시기예요, 이미. 이 당시 때 이미 이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해석해보면 어떻죠? 며느리는 아이도 혼자 출산했고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고 아들은 외도를 한 상황이었는데 홍서범 씨는 조갑경 씨와 사업에 실패해서 백수가 된 두 딸을 데리고 90평의 펜트하우스에서 유유자적하게 보냈다라는 것이 전 아내의 시각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볼게요. 개인적으로 봐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MBN에 다 컸는데 안 나가요라는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었던 이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게 다 컸는데 집에서 안 나간다라는 컨셉의 캥거루족인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조갑경 씨와 홍서범 씨의 두 딸이 백수가 되어서 이렇게 집안에 얹혀 사는 모습이 공개가 됐고 이게 심지어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부모로서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여러분? 가족 예능 방송이잖아요. 컨셉에 딱 들어맞는 가족 예능 방송 아닙니까? 캥거루족의 일상 예능 방송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90평 남짓의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리얼한 일상을 공개한다. 신발장에 쌓인 300켤레 신발을 보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한다. 하지만 홍서범은 신발장에 있는 신발은 모두 조갑경의 것이다. 딸도 나서서 내가 보기에 저 신발들은 다 엄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골프와 당구 약속이 있다라는 홍서범 씨가 외출을 감행하며 조갑경 씨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했다. 딸들은 아빠가 노는 걸 제일 좋아한다. 동네 아저씨들의 워너비다. 홍서범 씨가 몸담고 있는 취미생활 정체가 공개가 된다. MC였던 하하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부러워한다. 자, 그러니 이런 예능 방송의 컨셉에 걸맞는 모습이 이미 작년에 방영이 됐었고 이런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의 재력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펜트하우스예요. 펜트하우스. 그러면 자산이 뭐 아무리 못해도 상당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문제가 터졌던, 그러니까 홍서범 조갑경 씨의 아들 홍석준 씨죠. 홍석준 씨가 결혼을 했었던 당시의 시기를 보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얼마 되지 않은 24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년도에 자, 홍서범 조갑경 아들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양육비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자 보세요. 임신 한 달 만에 외도를 했다라는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두 사람은 21년도에 만남을 시작해서 24년도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달에 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임신하고 한 달 뒤인 4월 달에 아들인 홍석준 씨가 외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게 언제입니까? 24년도 2월에 결혼해서 3월 달에 임신하고 4월 달에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이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펜트하우스를 공개했던 이 방송 프로그램의 기사가 25년도 3월 달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습니까?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저 방송 프로그램에 나갔단 얘기예요. 그리고 외도가 시작되며 24년도 한 해 동안 이 홍서범 씨의 전 며느리였던 A씨는 홍서범 씨에게 엄청나게 많은 카카오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서 그 해에 24년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죠.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도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은 딸들과 함께 저런 캥거루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펜트하우스 방송을 촬영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며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속이 터지는 순간입니까? 딸들과는 함께 오순도순 지내고 이 두 딸을 책임지려면 학생 2명을 데리고 살아도요. 한 달 생활비가 수백만 원이 나갈 겁니다. 하물며 다 큰 성인 2명의 딸을 데리고 살면서 이 두 사람이 백수예요. 그러니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홍서범 조합경 두 사람은 이 예능 방송을 딱 꿰차고 출연을 했으니 각자의 출연료가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한 편당 못해도 몇백만 원씩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전 며느리 입장에서는 양육비는 소송을 거니까 이제 와서 준다고 말을 하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펜트하우스에서 유유자적하게 지내며 방송 촬영을 해왔었다라는 것이 전 며느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 두 사람의 사태가 이제는 홍서범 조갑경 시부모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 영향이 홍서범 조갑경의 방송 활동이 앞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지금 함께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필라테스 강사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필라테스 샵을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픈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대출이 필요했고, 심지어 이 아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수입을 벌여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그 필라테스 샵이 공동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 발생한 수입을 서로의 결혼 생활 비용으로 생활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두 사람이 공동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 A씨의 개인적 채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아버지이자 홍석준 씨의 아빠인 홍서범 씨는 아니다, 우리 아들이 과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며느리는 분개함을 터뜨린 거죠. 개인 채무가 아닌데 뭔 소리냐. 결국 항소심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항소심은 금전 문제를 둘러싼 항소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양육비와 앞에 말씀드렸던 저런 개인적인 채무를 갚아라 라고 말을 한 이 홍석준 씨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에 대한 반박이겠죠. 94년생인 홍석준 씨는
자신보다 2살 어린 96년생의 연하의 필라테스 강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전 며느리이자 전 처인 A씨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세요.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서범 씨 아들 홍석준 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갖고 있고 배상하라 라는 법원의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 항소를 하고 반박을 해야 할 법한데 사실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입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떻습니까? 홍석준 씨, 홍서범 씨 아들은 이미 본인의 외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임신 중에 외도를 했고 카톡을 보냈는데 시아버지가 다 읽고 씹었고 답변도 못 받았고, 그런데 여기에 홍서범 씨는 어떤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느냐? 나는 며느리가 나한테 전화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나는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한 적도 없다. 심지어 출산 소식은 나중에 아들을 통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미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홍서범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고 심지어 출산한 이후에는 본인의 손주 사진이니 꼭 보셔라 라며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의 내용을 보면 카톡을 읽었다라는 표시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홍서범 씨의 말이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 결혼 사진이 남겨져 있는 SNS의 전처는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자 홍서범 씨가 옆에서 묵은 짐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며 깐족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조각경 씨가 어때? 갈아치워줘? 말만 해! 라며 상냥하게 이혼 협박을 했고 홍서범 씨가 고개를 가로지으며 웃음 짓는 모습이 그 당시 때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이 30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 그 당시 때는 원래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부부였다. 그것이 어떤 이들의 부부 예능 방송의 어떤 특장점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외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와 보니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위태로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이러한 말도 보입니다. 돌싱포맨에 등장해서 홍서범 씨의 과거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왔었는데 심지어 나는 예전에 조갑경에게 빌부터 볼까 생각도 했다. 라는 이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빌부터 볼까 했다. 조갑경 씨가 그럼 돈을 왜 안 벌어? 그러자 벌 거야! 라고 소리를 친 거죠. 아시겠지만 이번 양육비 논란 문제의 쟁점이 뭡니까? 어찌됐건 아들이 잘못을 했고 자신의 손주에 관련된 양육비라면 지급을 시부모라도 해줘야 되는 건데 정작 홍서범 씨는 돈도 많이 벌지 않으면서 조각경 씨에게는 빌붙으려 했다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 본인이 하는 많은 개인적인 동호회 활동에서는 수천만 원까지 쓴 적이 있었다라는 걸 방송에서 당당히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조각경 씨에게 빌붙어 보려고 했었다라는 이 선언은 좋게 비춰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학경 씨가 연상 남편과 살며 공주님처럼 살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남편이 날 귀여워하지 않냐라고 물어볼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볼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아들의 일로 또 부모가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가족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웃고 떠드는 토크쇼에 개인사를 풀어내는 이 방송 장면이 적절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의 반응은 이미 싸늘한 거죠.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방송용 멘트가 이제 지겹다. 가벼운 논란이 아닌 만큼 거북하다. 책임감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로서 죄인은 아니지만 당당할 것도 없다. 토크쇼에 나오는 건 오바 아니냐? 가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무슨 예능방송 출연이냐? 일부는 역시 연예인 멘탈은 저 세상이다 라는 표현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한 선택은 제작진으로 넘어갔습니다. 녹화를 마쳤다라는 사실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내보낼지 말지는 결국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 선택이 단순한 편성의 판단을 넘어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화제성인지 아니면 맥락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 방송을 강행하게 된다면 해당 회차가 이슈를 다루는 방송이 아니라 이슈를 이용하는 방송으로 읽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제작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신뢰도 역시 함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스타가 방송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아마 두 사람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예능 방송과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라디오스타가 방송을 안 하잖아요. 편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조갑경 씨와 지금 공연 예정이 되어 있는 홍서범 씨 두 사람 다 아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거나 출연하지 못하게,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됐고, 특히 두 사람이 예능 방송 활동을 통해서 여태 롱런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사실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대표적인 가수 부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30대 초중반이던 홍서범 씨가 20대 초반에 신인이었던 조갑경 씨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을 했고, 조갑경 씨가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을 하며, 그 당시 9살 나이차, 꽤나 큰 나이차죠. 이걸 극복하며 94년도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연애 사실이 알려지기 전 열애설이 불거졌을 때 두 사람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고, 조갑경 씨는 그 당시 나도 눈이 있는데 이런 아저씨를 고르겠느냐 라고 부정했지만, 홍서범 씨는 그 당시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실 결혼 이후 인터뷰에서 이미 그 당시 서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이 화제가 굉장히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이 어찌됐건 결혼부터 이후까지 상당히 뭔가 관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지금 방송에 등장만 했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지고 볶는 그런 이미지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아들 홍석준 씨의 불륜 논란이 터지게 되었고, 결국 이 사태가 심각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가족사 역시 두 딸이 캥거루족으로 지낸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 아닙니까? 특히 불륜남인 아들 홍석준 씨는 건국대학교에 진학을 하여 아버지와 같은 학교 출신이 됐다고 해요. 이후 부천 FC에 입단해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홍석준 씨를 둘러싼 이 외도 논란이 터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니까.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홍서범 조갑경이 뭐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냐. 저도 사과문을 발표한 건 잘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죠. 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며느리 A씨에 대한 사과를 두 사람이 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하든 언론을 통해서 하든 무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며느리는요, 혼자서 아기를 출산했고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 남편은커녕 시부모에게도 외면을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자마자 바람난 남편과 연락조차 되지 않은 시부모를 둔 상태에서 출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굉장히 피가 마르는 상황이 이어져 왔었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아들은 오히려 연애를 잘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버님과 어머님, 시부모님은 방송에 잘 등장하고, 그것도 화목한 가족의 모습으로서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으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뭐 한쪽으로 편협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왜 며느리가 아직도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정리해드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 논란거리가 잦아들지 않는 확실한 사항들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분들이 이번 사건을 주의 깊게 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다,
아들에게 따끔히 이야기하겠다. 뭐 이 이상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더 이상 두 사람이 이제 가족 예능 방송으로서는 출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도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의 이야기가 뭐 간접적으로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뭐 공연을 하던 뭐 조각경 씨가 따로 나와서 방송을 하던 그런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때 보면 막 퍼주기만 하는 남자, 살림 안 하는 여자, 이렇게 2019년도 8월달 TV조선 인생 감정쇼 얼마예요 100회 특집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두 부부가 뭐 티격태격하지만 인고 부부다라고 말을 했던 것과 다르게 아들이 바람을 피게 되면서 또 그 아들의 자녀인 손주에 대해 무관심했었던 시부모로서의 모습이 그간의 예능에서 비춰졌던 홍석준 씨가 사생활 문제로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특히 유명 연예인이고 아들의 부도덕한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상파 예능 방송에 나와서 본인도 웃고 떠들고 시청자들을 웃긴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적절하겠느냐. 당연히 거부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사과까지 했다면, 그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면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은 당분간 아쉽더라도 방송 활동을 좀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과문이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